교과서 21쪽 문벌 사회가 무너지고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 고려, 우리가 지금 고려를 왕건이 세운 고려를 하고 있는데, 고려 전기의 통치 체제가 점점 안정이 돼가면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문벌이라는 세력이 대두를 해요. 이 문벌 세력들은 앞서 광종 때 시행을 시작했던 과거 시험, 과거 제도하고 음서라는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관직에 진출을 합니다. 특히 과거 시험은 그래도 뭐 시험을 보는 건데, 당연히 과거 시험도 얘네들이 이제 금수저들이니까, 문벌들은 금수저 집안들, 돈 많은 지배 세력으로 과거 시험에도 유리했고,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제는 시험 없이 관리해 가는 거였지. 음서, 혈연. 이 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집안의 그 부가 대물림되는 거야. 다음에 국가로부터 녹봉이라는 걸 받았고, 얘네들이 관직에 있으면서 공음전이라는 거를 또 지급을 받아. 공음전이라는 거는 역시 5품 이상 고위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세습이 가능했어요. 자,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을 시험 없이도 관리로 채용해 주는 거고, 공음전은 5품 이상 관리의 자제, 5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토지인데 그 토지가 세습이 가능했다. 그 얘기는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부가 대물리되면서 강해진다는 거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또 문벌끼리 혼인관계를 통해 점점 권력을 키워나갑니다. 자, 고인물이 되고 이제 금수저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터지겠죠. 그 문제가 터졌던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인데, 이 문벌 사회의 폐단입니다. 이거의 폐단. 첫 번째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란 사람은 문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실의 외척 출신이에요. 외척 출신으로 엄청나게 권력을 강화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자겸의 둘째 딸은 예종의 부인이고, 그리고 셋째 딸, 넷째 딸은 예종의 아들인 인종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인종은 자기 이모랑 결혼을 한 거지. 자기 엄마의 동생들이랑 결혼을 한 거니까. 인종에게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인 동시에 장인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거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외척으로서 세력이 너무 강해진 거야. 그리고 왕보다도 더 큰 세력을 이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인종에 의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외척 출신의 이자겸이 왕을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제거된 사건. 문벌 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이자겸의 난이라는 거는 문벌 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거고, 당시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이자겸의 난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이란 사람은 이 스님 출신인데, 이자겸의 난 이후에 인종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묘청이나 정지상 이런 사람들인데 서경파예요. 서경이란 거는 평양이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고려는 건국 초부터 평양을 되게 중요시해서 서경이라고 높여 불렀었거든. 서쪽에 서울이다 이렇게. 근데 묘청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이유는 지금 이 개경의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개경이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자 한 게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당시 조정 내에서는 개경파하고 서경파가 나눠 싸웁니다.
개경파, 개경에 머물자라는 파와 서경파. 개경파의 대표 인물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국사기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경파는 묘청. 개경파는 김부식을 비롯한 사람들은 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상적 기반이 유학에 있고, 묘청은 아까 얘기했듯이 풍수지리적으로 개경의 기운이 닿았으니까 서경으로 옮기자 하는 걸로 봐서 풍수지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개경파는 당시 북방의 여진족이었던 금나라와 사대 외교를 계속하자 주장한 반면에 서경파는 사대 외교가 아니다, 금을 정복하자, 서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싸웠고, 결국에는 개경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둘이 전쟁까지 벌였어요. 서경천도를 추진하다가 인종이 계속해서 개경파가 반대하자 결국에는 취소하거든. 천도 계획을 취소해버리자 묘청 등 서경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의 개경파가 군대를 끌고 가서 이걸 진압해 버렸습니다. 자, 요 두 사건, 잠깐만. 자, 요 두 사건은 고려 전기를 이끌고 있던 요 문벌 지배 체제의 동요를 가져와요. 문벌 지배 체제가 이제 끌고 왔었는데 점점 동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문벌 지배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의 배경은 문벌 지배 체제의 동요, 그리고 무신에 대한 차별. 이 고려는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던 나라거든. 특히나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무신들에 대해서 뭐 지위도 인정을 안 해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정중부라는 무신이 있는데, 한번 그 고려에 그 이런 불교 행사가 있었어. 근데 왕이 정중부를 보고 수염이 되게 멋있었나 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처럼. 그래서 왕이 정중부의 수염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신 한 명이 그 행사 날에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질러버려요. 이렇게 그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문신을 때렸어. 근데 다음날에 문신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감히 무신 출신이 이 문신을 이렇게 겁박하느냐 하면서 처벌해라, 죽여라,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사실 수염에 불을 질렀으면 누가 봐도 걔가 잘못한 거잖아, 문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자, 전개. 결국은 정중부, 이의방 등이 무신 정변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켰어요. 무신들이. 고려의 군인들이 문신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막 죽이고, 그리고 결국엔 당시 왕까지 끌어내립니다. 왕까지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모든 권력이 무신들의 손에 들어가요. 무신들은 초창기에 중방이라고 하는, 이거 중요한 기구예요.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 장악,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을 했다. 이 중방 시기의 집권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근데 지금 다 성씨가 다르죠. 이씨, 정씨, 경씨, 이씨 뭐 이렇게.
이 얘기는 앞에 사람을 뒤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정중부가 이의방이랑 싸워서 죽였고 경대승에 의해서 또 정중부가 쫓겨났고 뭐 이의민은 경대승을 죽인 건 아니고 경대승은 자기가 죽었는데 그 다음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죠. 자,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웠어. 권력 장악이 계속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무신 내부에서. 그 다음 이의민을 쫓아내고 등장한 최충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화살표 이어지는 거예요. 최충헌은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를 했다. 중방체제로는 안 된다.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최씨들만을 위한 그런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최씨들에게 그 힘이 될 수 있는 도방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사병 집단입니다. 사병은 개인의 병사, 국가의 군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군대를 거느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충헌은 드디어 자신의 권력을 뺏긴 게 아니라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 아들이었던 최우는 교정도감에 정방이라는 거를 추가로 설치해요. 정방은 인사, 관리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최우입니다. 자, 그리고 최우 때부터 계속해서 한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집니다. 좀 안정기를 찾은 거죠, 무신 정권이.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 무신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앞에 문벌들이 정치를 못하고 막 패단을 일삼아서 자기들이 문벌들을 죽인 거잖아. 차별을 한다고. 문벌사의 패단에 불만을 품고 무신들이 문벌을 죽였는데 자기들도 권력을 잡으니까 문벌이 한 짓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결국 그 무신들의 무능함 앞에서 농민과 천민들의 저항운동이 시작돼요.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대표적인 반란 세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망이망소이 형제의 난이에요. 망이망소이 난인데 이 사람들은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켜. 자, 소지소 앞에서 나왔어.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소 부곡 했었죠. 고려시대 지방제도 할 때 앞에서 여기 향부곡소 요 소 특수행정구역이라서 차별받는 지역이라고 했잖아. 뭐 세금도 더 내고 뭐 여러 이사도 못 가고 이런 차별받는 지역. 그 소 중에 하나였던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의 난.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이들은 신라 부흥운동을 외쳐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된 지 이미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라 부흥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에 만적의 난. 만적은 이 최충헌 있잖아요. 여기 위에 최충헌의 노비였어. 근데 이 노비였던 사람이 그 어느 날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동네 그 개경에 있는 노비들이 전부 다 나무를 하다가 만적이 얘기를 합니다. 노비들 보고. 누구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비이지만 노비는 뭐 태어날 때부터 노비 그냥 뭐 이렇게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가 노비여서 이렇게 된 거지. 노비라고 이렇게 하늘이 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최충헌이라고 권력자가 되고 왕이 그게 딱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다. 그냥 부모의 그런 걸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최충헌하고 저 귀족들을 죽이자. 그러면 우리도 그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만적이 얘기를 한 거죠. 노비의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엔 실패했죠. 몇월 며칠에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자기네 주인을 죽이기로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모였어. 그래서 다시 모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노비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고 자기 주인한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적하고 그 반란에 가담했던 노비들은 다 죽고 그 배신한 노비만 노비에서 평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무신 정권 왜 몰락했느냐? 아이고,
무신 정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씨 그 정권이 한창 잘 나갈 때, 최후 때 몽골이 침입을 시작합니다. 이때 몽골은 칭기즈칸과 그 쿠빌라이 칸, 뭐 이런 칭기즈칸의 후예들의 그 강력한 몽골입니다. 몽골이 고려의 복속을 요구했는데 복속하지 않자 침입을 시작했고, 몽골은 막강한 기병을 갖고 있어. 몽골 기마병 앞에서 고려가 너무 강한 거야. 고려가 막을 힘이 없어. 그래서 고려의 선택은 뭐냐? 도망을 가자. 섬으로 들어갑니다. 몽골군이 바다에서는 힘을 못 썼거든. 바다에서는 기마병을 쓸 수 없잖아. 그래서 강화도로 고려 정부가 천도를 해요. 강화도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거기서 항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강화도를 들어가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계속 그냥 몽골의 침입에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귀족들만 이렇게 강화도에 들어가 살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 계속되자 지친 거야. 그래서 당시 그 무신들의 항전을 주장하던 최씨 정권이 붕괴되고 강화도 천도에다가 한 60년 가까이 싸웁니다. 최후가 이사가고 그 아들, 손자 뭐 이러면서 계속 싸웠지만 결국엔 안 되고, 최씨 정권. 그리고 최씨 정권 이후에 임연, 임유라고 해가지고 뭐 김준, 임연, 임유무 이렇게 잠깐 무신 정권이 조금 더 이어지긴 했습니다. 바로 끝난 건 아니야. 그래서 최씨 정권을 포함해서 무신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리고 개경으로 환도한다. 개경 환도를 했다는 거는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몽골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항복하겠다 이러면서 무신 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뒤에 뭐 나올 건데, 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이후에 이제 집권자는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의 지배층 하면은 맨 처음에 왕건이 통일할 당시, 그리고 초창기 호족 세력이었고, 그 다음은 문벌, 음서, 뭐 공음전 이런 거 있었지. 그 다음에 무신 정권. 그래서 무신 정권에서는 뭐 중방, 방금 봤던 교정도감, 정방 이런 게 중요하고, 다음에는 이제 곤문세족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대토지, 이렇게 대농장으로 씁시다. 대농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할게요. 자, 됐습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